자, 여러분 이 강의를 잠시 멈추고 1번, 동그라미 1번부터 15번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15번까지 경제 개념으로 바꿉니다. 예, 그리고 이걸 그림의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순서를, 번호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한번 이 그림에 몇 번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도 있네요.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몇 번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1번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갑은 마스크 생산업체가 중국에서 갑은 마스크 생산, 자, 갑은 빼겠습니다. 마스크 생산 업체 갑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마스크 생산 업체 갑은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해 왔다. 자, 그럼 마스크 생산 업체 갑은 뭐죠? 기업이 주어는 경제 주체 가계기업 정보 해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기업이 중국 경제 개념 바꾸면 뭐죠? 해외에서 경제 주체 해외에서 원단을 수입해 왔다. 자, 마스크 입장에서 원단은 원자재네요. 원자재를 수입해 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해외, 원자재, 수입 다 경제 개념으로 바꿔버린 거죠. 자, 이 연습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잘 하려면은 일단 개념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자꾸 개념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개념이 잘 잡히면 원리는 쉬워요. 그리고 공부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개념화 시키는 게 경제 공부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여러분 2번부터 잠시 강의를 멈추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네 문제를 보겠는데요. 자, 작년 여러분 3학년 선배들이 문제를 풀었던 2020 대수능 문제, 2020 9월 모의고사 문제, 2020 6월 모의고사 문제, 그 다음 2020 6월 모의고사 총 4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운 지가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수능 문제 20문항 중에 한 문제는 꼭 풀 수 있는 그만큼의 경험치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에는, 자, 여러분, 경제 수능은 20문항이 있고요. 20문항이 있고요. 여러분, 1학기에 배우는 10문항, 2학기에 배우는 10문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20문항은 3점짜리가, 3점짜리가 10문항이 있고요. 2점짜리가 10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합이 50점, 이렇게 됩니다. 1학기에 배우는 10문항 중에 벌써 한 문항을 풀 수 있을 만큼 진도가 나갔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문항씩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그림은 국민경제 순환을 나타낸다. 국민경제 순환. 그럼 뭐죠? 국민경제 뭐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개방경제를까지 포함하면 해외인데 여기서는 순환은 국민경제 내에서만 순환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개방경제 순환이라고 표현해도 관계없지만 국민경제 순환 보통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3점입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는 1번 문항에 주로 이 문제가 배치되고 난이도와 관계없이 중요도에 따라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3점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자, 이것도 역시 A의 흐름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흐름하면 두 개 나와 있죠. 흐름이라면 실물 흐름 아니면 화폐 흐름 이렇게 두 가지인데 실물인지 화폐인지를 숨겼습니다. 그냥 A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찾아야 되겠죠. 실물인지 화폐인지 힌트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계가 생산물 시장에 준다라는 거예요. 준다. 기업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실물일까요? 화폐일까요? 생산물은 재화 서비스죠.
재화 서비스를 줍니까? 재화 서비스를 가게가 주고 기업이 받습니까? 아니죠. 기업이 주고 가게가 받죠. 그러면 이 점선은 이 실선은 실물일까요? 화폐일까요? 실물 아니고 화폐죠. 왜? 재화 서비스를 받으면 뭘 줍니까? 대가를 치르죠. 그때 이 화폐, 이 돈의 기억을 뭐라고 합니까? 소비라고 한다 했죠? 자, 좋습니다. 니은은 뭐죠?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 역시 돈을 가져다 쓰고 돈을 제공하죠. 토지를 제공하면 지대, 노동을 제공하면 임금, 자본을 제공하면 이자를 지급하죠. 물론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가격을 치러야 되죠. 예. 이게 다 돈입니다. 자, 돈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그럼 니은은 뭐가 되죠? 지대 임금 이자를 합치면 니은 소득 되겠네요. 자, 정부가 생산 요소 시장에 돈을 제공한다. 그렇죠? 정부가 생산을 위해서 예컨대 공무원을 채용한다. 공무원 채용한다. 그럼 노동을 제공받고 돈을 치른다. 그러면 이건 월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가 토지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보상을 한다. 돈을 준다. 디귿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봅니다. A는 실물이다. A는 화폐다. 틀렸다. 2번 서비스는 기억에 해당한다. 기억은 뭐죠?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 주는 소비죠. 서비스는 실물이니까 틀렸다. 3번 니은은 소비활동의 원천이 된다. 자, 이 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비의 원천, 무엇이 소비를 가능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소비 누가 하죠? 가게가 소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죠? 그렇죠. 소득에서 오죠. 그래서 소비의 원천은 소득입니다. 니은 맞죠? 소득이 없이 소비할 수 없으니까 소비활동의 원천. 답 3번. 4번 법인세는 디귿에 해당한다. 자, 법인세는 뭐죠? 자, 소득세는 누가 내죠? 가게가 소득이 형성되었으니까. 그러면 기업이 내는 세금은 뭘까요? 기업은 이윤이나 판매 수입에서 돈을 벌 때마다 생기는 세금도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법인세라고 합니다.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을 법인세. 그럼 법인세는 디귿에 해당한다. 정부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법인세의 위치는 여기죠. 여기가 니을이라고 하면 니을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수출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 수출은 해외로 우리나라가 수출한 물건 실물을 제공하면 이게 수출이죠. 수출. 그러면 수출하면 돈이 들어오죠. 이렇게 달러 들어옵니다. 수입하면 돈을 나가야 되죠. 이게 수입입니다. 실물. 자, 근데 이건 실선은 화폐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달러가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가죠? 수입하니까. 그래서 수출이 아니라 수입 이렇게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어떻게 할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똑같습니다. 그림은 실물의 흐름으로 나타낸 국민경제 순환이다. 이에 대한 설명 9월 모의고사. 자, 수능치기 2달 전에 쳤던 모의고사입니다. 자, 사실 모의고사 보면 수능 문제 예상할 수 있어요. 거의 흡사합니다. 자, 생산물 시장이 나왔고요. 생산 요소 시장이 나왔고요. 정보가 나왔네요. 그러면 가계 기업이 빠졌네요. 그럼 A가 가계일까요? 기업일까요? B는 가계일까요? 기업일까요? 그걸 이 힌트를 가지고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정부가 가계와 기업에게 모두 다 제공하죠. 뭘 제공합니까? 공공재. 가계인지 기업인지 모르지만 공공재 제공하죠. 그 다음 우리가 이 화살표를 한번 잘 눈여겨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건 화폐 흐름이 아니라 실물이라고 아예 줘버렸어요. 이건 실물입니다. 실물에는 뭐가 있죠? 재화와 서비스. 그 다음 생산 요소.
재화 서비스는 생산물.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실물의 흐름을 보세요. B에서 나가서 A로 가고요. 생산물이 다시 A로 오고요. A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요. B는 생산 요소를 수요하네요. 아, 그러면 B가 가게인지 기업인지 알 수 있죠? 생산물을 제공한 기업. A는 뭐죠? 가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다 했네요. 기업은 뭐죠? 가게, 생산물이 가게가 시장 가서 마트에서 물건 사오는 게 기업이고요. 니은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거고요. 생산 요소를 정부에다 제공하는 게 디귿이네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는 기업이다. 틀렸다. 가게다. 자, B는 효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 효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효용. 영어로 말하면 utility. 같은 말 뭐예요? 만족. 같은 말입니다. 자, 만족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누가? 가게입니까? 기업입니까? 기업은 이윤 극대화. 가게는 만족 극대화. B는 누구죠? 기업이니까 만족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이윤 극대화. 이렇게 가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3번 재화 서비스의 판매 수입은 기업에 해당한다. 재화 서비스의 판매 수입은 어디로? 여기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빨간색으로 한번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렇게 가야 되겠죠. 판매 수입. 기업은 아니다. 틀렸다. 그 다음 4번 토지 노동 토지 자본은 니은에 해당한다. 맞죠? 노동 토지 자본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있죠. 답은 4번. 조세는 디귿에 해당한다. 조세는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이 실물이니까 화폐는 화폐의 종류죠.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조세. 그래서 정답은 4번. 별거 아니죠? 개념 알면 정말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1차시 수업 내용과 거의 수업 내용에서 나온 건데요. 한번 경제 활동에 대한 겁니다. A는 경제 활동이다. 자, 경제 활동하면 종류 세 가지 나와야 되죠. 생산 활동, 소비 활동, 분배 활동이다. 근데 A가 뭘까요? 생산 과정에 참여한 대가를 주고받는 활동, 대가를 주고받는 경제 활동이다. 생산 과정에 참여하였다. 누가 참여하죠? 자, 생산 과정을 주도하는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죠. 근데 가게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여해요. 참여. 다시 말하면 가게가 어떤 식으로 참여하죠? 기업에게 생산 요소를 빌려주죠. 대가를 받죠. 빌려주는 게 간접적으로 거꾸로 말하면 기업은 가격 없이는 생산 활동 못하죠. 여기 이게 참여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가를 받죠. 그 대가를 받는 활동이 뭐죠? 토지를 빌려주면 지대. 노동을 빌려주면 임금. 자본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죠. 그럼 가게 입장에서 이게 뭐죠? 그렇죠? 소득. 그럼 이 가게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활동, 생산, 소비, 분배 활동 중에 분배 활동이 나간다. 아, A는 분배 활동이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위에 그림 보면 우리 앞에서 여기서 생산활동, 소비활동, 분배활동을 그림을 다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이 활동이 생산활동이죠. 예. 이게 소비활동이죠. 그 다음에 가게가 소득을 벌이는 분배활동. 저번에 했듯이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분배활동이다. 자, 분배활동 잡았고요. 그 다음 A의 기준과 방식은 경제체제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자,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경제체제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전통, 시장, 계획.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교과서 한번 미리 읽어봐도 좋습니다. 근데 이 분배활동을 결정짓는 사회적인 장치가 경제체제라는 개념이에요. 자,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이 중에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가격기구에 의해 계획경제체제는 여기는 가격으로 분배가 이루어지고요. 다시 말하면 노동에 대한 지대임금 이자인데 임금은 뭐로 결정되죠? 정부의 명령과 계획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계획경제체제는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정부가 명령해서 결정한다라는 거고요. 전통경제체제는 관습으로 결정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격기구예요. 계획경제에서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분배가 이루어진다. 자, 분배활동에 대한 설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뭐죠? 생산활동. 생산 과정을 부분으로 나누어 작업하는 방식. 이건 분업이라는 개념. 다른 개념입니다. 재화 서비스를 사용하여 만족감을 얻는 활동, 만족감 얻는 활동, 경제주체 가계 가능 활동, 뭐죠? 소비 활동. A의 결과 가계가 취득한 소비. 그렇죠. 분배 활동은 소득이 바탕이 되고, 소득이 생기고, 소득은 소비의 바탕이 된다. 우리 수능 문제에서는 이걸 소비의 원천이 된다라고 바꿔서 문제가 나왔죠. 네, 답은 4번. 어렵지 않죠? 5번 택배기사가 주문받은 상품을 배달하는 것. 예, 생산의 사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 문제는 경제 주체와 경제 활동이 같이 나왔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 문제. 자, 선생님이 말합니다. A씨는 각각 가계, 기업, 정부 중 하나입니다. 각 경제 주체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경제 주체를 묻고 있다.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제 주체인가? 후생. 자, 후생이라는 것은 만족과 비슷한 말인데요. 사회적 후생입니다. 자, 여러분 좀 경제를 이해할 때 사회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경제에서는 사회는 가계와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부는 사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시장에서 사회란, 경제에서 사회란 가계와 기업입니다. 근데 가계와 기업 모두의 후생을 사회적 후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고민하는 경제 주체가 누구죠? 정부가 되겠죠. 예 하면 정부, 아니요 하면 이제 누가 되죠? 가계 아니면 기업인데, 효용 극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효용 같은 말이 뭐라고 한다 했죠? 효용, 유틸리티, 만족 같은 말이죠. 만족 극대화의 주체 가계입니까? 기업입니까? 그렇죠. 가계. 예, 가계. 아니요, 기업.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민간 부문, 민간이라는 개념이 뭐랬죠? 가계, 기업. 경제 순환을 구성한다. A가 정부가 빠져 있죠? 틀렸다. 민간 부문은 가계와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들어가지 않는다. B는 조세를 징수한다. 조세 징수의 주체, 조세를 걷어들이는 주체를 정부. 공공재 공급하는 걸 정부. B 가계 틀렸다.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자다.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생산물을 제공한다. 누굽니까? 기업. 근데 답은 B는 가계니까 틀렸다. 소비 활동의 주체 누굽니까? 가계. 근데 기업이라 했으니까 틀렸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누가 소유합니까? 생산 요소 토지 노동 자본을 필요로 하는 주체 기업. 예, 답은 5번. 너무 쉽죠? 자, 중요하니까 3점입니다. 경제 주체, 경제 객체, 경제 활동. 다음 시간에 할 경제 문제. 자, 요 파트에서 자, 이걸 경제 순환 모형 이걸 다 개념을 묶어서 수능 문제에 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경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기 바라고요. 시간이 있고 조금 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EBS 수능 특강 사서 개인적으로 풀어봐도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